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자, 농구 토토 승 5패 20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혜택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조합까지 압축에 들어갑니다. 토토 언더 오버 그리고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3, 4주, 아무튼 최근 4주 한 달 안쪽으로, 이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왕건이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스페셜 토토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셜 토토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야구 스페셜 더블, 240.2배, 축구 스페셜 더블, 143.4배, 농구 트리플로 이제 들어갑니다. 농구 트리플 552.5배, 농구 트리플 또다시 766.3배. 이렇게 스페셜로 한바탕 휘몰아치기 해서 한번 놀고, 그리고 매치 토토가 그 바통을 이제 또 이어받아서 매치 토토 81.6배, 41.5배, 18.6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쭉 나왔던, 연속으로 붙어서 나왔던 그런 매치 토토에서의 또 고액배당 적중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그동안 또 잠잠했던 언더오버 토토에서 또한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자, 언더오버 토토는 이제 K등급, 이제 매치 스페셜, 요쪽은 이제 메이저 등급. 자, 멤버십 K등급에서 언더오버 토토 공유픽이 7개 경기 조합 모두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78.1배 이렇게 올킬 적중에 성공을 한 내용. 자, 가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가입과 성원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바닥에서 승무패, 승호패, 승일패 이쪽 바닥에서 좀 더 이제 등위권 적중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쪽에서 등위권 적중이 조금 잠잠해서, 자, 그쪽 다시 한번 또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쌍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구토토 승호패 20회차입니다. 20회차가 되겠고요. 지난 회차의 결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면 19회차에서 승의 결과가 9개 경기나 나왔습니다. 무의 결과가 1개 경기밖에 안 나왔고요. 패 쪽의 결과가 4개 경기. 자, 그리고 앞선 18회차에서는 더 원사이드한 편중된 결과가 나왔죠. 승 쪽에서 12개 경기. 자, 무는 1개 경기밖에 안 나왔고, 남은 경기 하나, 패 쪽에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 승 쪽에 마킹이 지금 자주 비중 높게 좀 출현하고 있고, 특히 이 무에 해당하는 결과가 좀 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정도가 이제 이 편중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좀 신경이 계속 쓰이죠.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배팅 전략이, 큰 틀에서의 배팅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금 요런 데를 다시 한번 좀 노리고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결과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2월이죠. 이런 결과, 이렇게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그 안에 이변의 결과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 이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2월금 2회 누적 2회 누적 2월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월급은 1억 47,250원 이렇게 이 월급 넘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랑 덴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포틀랜드 쪽으로 지금 페이버릿이 잡혀서 이제 팔리고 있는 중인데요. 포틀랜드. 그 다음에 덴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두 개 경기를 한번 같이 엮어서 보겠습니다. 1, 2번 경기 포틀랜드랑 덴버, 다음에 클리퍼스랑 달라스. 자, 비슷하지요. 랭킹 간의 맞대결, 랭킹 간의 그 포지션 매치업도 비슷하고, 그리고 홈 한 단계 앞서 있는 그런 팀들의 홈 경기 짜여져 있는 것도 비슷하고, 해외 배당도 마찬가지고 이 승 5패에서의 투표 현황도 비슷하고 비슷한 구도입니다. 여기에 경기 내용 접근에서의 신경 써야 될 대목도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덴버 쪽에서는 요키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키치가 부상, 달러스에서는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치치의 부상,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요키치는 손목 쪽이 좀 좋지를 못하고 돈치치는 발목 쪽이 좀 좋지 못하고, 돈치치는 무릎도 안 좋아서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다리, 이 하체에 대한 좀 부담이 좀 큰 그런 돈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복귀 타이밍이 지금 임박한 상태, 복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그런 중에 있는 중입니다. 복귀가 좀 임박했더니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복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돈치치는 이런 얘기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복귀 준비 지금 연습에는 이제 들어갔다. 볼 던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움직이고 복귀를 이번 주 안에 한다. 빠르면은 중 늦어도 주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요키치도 비슷하게 지금 아직 뭐 공식적인 오피셜 쪽에서의 뭐 훈련이랄지 복귀 일자랄지 이런 건 잡히지 않았지만 예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요키치 복귀할 때 보면은 그냥 아웃 상태에서 그냥 IL 상태 아웃 상태에서 곧장 그냥 기습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막 허다했고 이랬단 말입니다. 아무튼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또 서프라이즈 하면서 복귀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모르는 자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여지를 좀 남겨두고 간다. 여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참고 가더라도 요 정도 5에 대한 커버는 좀 같이 이루어져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일단 노림은 포틀랜드랑 클리퍼스 쪽으로 놓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까지는 같이 안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에 노림수에 있어서 뭐 포틀랜드는 뭐 릴라드 맥컬럼 양포가 건재하고, 그다음에 클리퍼스는 여기는 뭐 수비가 아주 강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폴 조지가 인디애나에서 아주 마법사 같은 플레이를 했을 때 처럼의 그런 절정의 기량을 다시 요즘에 지금 보여주고 있고, 카와이 레너드가 없는 마당에 조지 쪽에서의 느끼는 부담, 책임감, 이런 거, 의존도 이런 거 큰데 그런 거를 전부 다 가볍게 해소해주고 있어요. 만족시켜주고 있고 부응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그다음에 잭슨 도와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번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선스, 피닉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랑 피닉스의 경기. 피닉스가 아주 막강, 무적, 초강세의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완벽한 공수 밸런스입니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벽한 조직력 속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약점이자 강점인 건데, 지난 시즌에 라인업 구성이 굉장히 짱짱하고 탄탄했죠. 기대 이상의 활약이 나오면서 선수 개개인별로 활약이 나오면서 거기서 기대 이상의 전과를 냈고, 그리고 성장 기대치가 있는 멤버들이고, 그 멤버들 그대로 이번 시즌 끌고 오면서 기존의 전력들의 업그레이드를 꽤 했고, 다른 선수들의 영입이 특이하게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영입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의 성장이 한 단계 한 단계 다 올라가면은 팀 전체가 더 세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은 거봐 선수 영입이 안 된 게 특별하게 강하게 영입된 선수가 없었던 게 그게 실패야.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피닉스는 잘 풀려서 전반적인 팀 전력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이런 수준으로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폴과 그의 아이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사령탑 조율자로서 폴이 서주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팀을 끌고 가는 이 리딩의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피닉스고요. 다음에 4번 경기는 인디애나랑 레이커스의 경기. 레이커스가 8이고 인디애나가 13입니다. 레이커스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프리시즌서부터 전패를 당하면서 너무 못해서, 너무 잘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팀이 너무 못해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그것이 정규 시즌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했는데 역시나 달라진 모습 없었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의 부진과 부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또 반복하고, 뭐 갈매기도 그렇고 르브론도 그렇고 뭐 그러고, 또 웨스트브룩의 영입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계속 그것도 화두에 올라서 도마 위에 올라서 계속 썰리고 있는 모양새였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또 다시 장기 부상 걱정하는 상태까지 몰리면서 나갔다가 지금 부상으로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하자마자 팀의 연패를 끊어냈고, 그런데 그 경기를 미처 다 뛰지를 못하고 복귀하자마자 또 뛰지를 못하고 퇴장을 당합니다. 더티 플레이로 퇴장을 당합니다. 디트로이트와 경기였었죠. 스튜어트와의 다툼 속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서의 그 상대 가격으로 거기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퇴장당했습니다. 계속 시끄럽습니다. 레이커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소식으로서 계속 시끄럽습니다. 르브론은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가 오피셜 뉴스가 나온 건 따로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추가 징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면은 추가 징계 나올 겁니다. 스튜어트도 마찬가지고 르브론도 양쪽에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공백 생긴 것이고, 이제 그나마 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웨스트브룩이 이제 경기력을 자기 색깔에 맞는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이게 웨스트브룩의 스타일은 트리플 더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득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득점을 잡고 가면서 30점대 이상 때려 박아 넣어주면서 트리플 더블로 가는 이런 이제 스타일, 그런 화려한 경기력이 이제 소유자가 서브룩인데,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다행스러운, 그래도 좀 기댈 부분이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한번 떠들어 봤고, 인디애나는 복병 가능성이 있는 팀. 여기가 그야말로 복병입니다. 그야말로 숨은 복병, 히든 같은 팀인데, 도깨비 팀 같은 팀인데, 이렇게 하위 순위에 있을지라도 강적들을 간간히 연파하면서 역배당을 선사를 해주는, 심심치 않게 선사해주고 있는 팀이 인디애나입니다. 유타, 근래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강팀들을 엔비디 있을 때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을 이기는 등 절대 이길 것 같지 안 보였던 그 매치업에서 이 개가가 나오는 이런 복병, 이변의 카드, 인디애나가 될 수 있다. 이변의 카드, 여기 이변의 카드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결론 내리면 여기까지는 레이커스는 좀 한번 부러뜨려 보고 싶다. 그러면서 무5 승부자리 보고 싶다. 다음에 5번 경기, 자, 올랜도랑 샬럿의 경기입니다. 올랜도랑 샬럿의 경기. 샬럿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집중적으로 배팅감으로 다크호스감으로 계속 제가 보고 있는 풀스쿼드 운영 계속 가능하고요. 헤이워드, 로지어, 볼, 브리지스, 이렇게 주요 선수들 봅니다. 그 선수들 가운데서 다득점 20점, 25점 넘어가는 선수들 둘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셋 이상 나오면은 뭐 대차이로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승기는 이쪽에서 잡고 간다. 상대가 워낙 약합니다. 그럼 6번 경기는 보스턴과 브루클린. 보스턴과 브루클린. 여기 박빙 구도. 저는 초박 이게 팔리는 것은 브루클린 쪽으로 원사이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이쪽에다가 한 방으로 담가주고 싶진 않고 오히려 본다 그러면 이쪽을 좀 보고 싶은데 브루클린의 개인기, 개인기랑 선수들의 개인 면모 이런 것들은 브루클린이 뭐 최고이죠. 그리고 보스턴은 이게 제가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보스턴 이거 바닥에서 있을 때도 이거 너무 저평가 계속 저평가 노래를 불러들었던 팀이 보스턴. 그러면서 최근에 고승률 체제로 들어가면서 다시 여기까지 어느덧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보스턴 같은 팀은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공략이 들어갔었어야 될 팀이 이제 보스턴. 아직까지도 먹을 건 좀 남아있다. 더 남아있다. 여기로 가고 싶은데 브루클린 이제 워낙 개인기가 센 팀이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부러뜨리는 걸로 도전해보고 싶고 여기는 좀 붙어보고 싶고 이게 짱짱하게 붙고 있는 상태. 이쪽에다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최근에 이 승호패에서 또 무가 5 자리의 결과가 아주 좀 가뭄인 상태인 것도 감안해서 이쪽에다가 박빙의 승부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구도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휴스턴과 시카고의 경기가 되겠는데 휴스턴과 시카고의 경기 여기는 여기 아니죠. 잘못 여기는 시카고 여기는 이렇게 시카고 휴스턴이 시카고 이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지금 뭐 부세비치 없어도 윌리엄스 없어도 그렇게 잘했고 또 부세비치 없어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중 시카고가 완전히 지금 탄력받았죠. 데로잔의 득점력은 지금 말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거의 뭐 조던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인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데로잔의 모습. 자,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서부터 또 이어나갑니다. 멤피스랑 토론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멤피스, 그 다음에 토론토. 멤피스, 토론토인데 멤피스가 주전은 아닌데 메릴이랑 멜튼의 부상이 지금 떠있는 게 이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멤피스가 원래 이 라인업의 그 층이 두터운 특히 이제 주전과 1.5, 2점 이렇게 또 2군 이렇게 주전과 비주전 간의 간격이 좀 큰 팀이고 그리고 이제 식스맨의 활용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고 이런 팀이 이제 멤피스인데 메릴 멜튼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식스맨 역할로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2분 내외 요 정도 띄워주면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걔네들이 둘 다 지금 DL에 올라 있는 것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멤피스가 좀 그렇고요. 자, 토론토 쪽에 기회를 한번 준다. 어차피 역배당 노림수를 찾아가는 게 어차피 이 승무패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혀 있으면은 과감하게 부러뜨릴 거 부러뜨려 보고 공략해 본다. 다음에 9번 경기 미네소타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 초박빙으로 팔리고 있네요. 마이애미가 우리 그 배트맨 승호패 투표현황에서 인기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여기를 이렇게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보면서 올커버 자리 지우개 찬스를 쓴다 그러면 전 여기 이 자리입니다. 미네소타 쪽을 저는 그러니까 내신 미네소타 쪽을 보고 있는 이런 각도이거든요. 미네소타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처음 요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서부터 계속 자락을 깔아놓고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같이 이제 봐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요. 수비가 굉장히 좋고요.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고 바닥에서 볼 수 있는 복병으로는 저는 미네소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비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아주 수비가 특히 90점대에 100점 이하의 100점 미만의 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승세의 바탕이 이제 수비 쪽에서 드라이버가 나온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피닉스를 상대로 해서 지긴 졌는데, 당연히 지죠. 피닉스가 지금 매전승이 셀 수 없는 연승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의 피닉스인데, 당연히 적긴 졌는데, 그때 피닉스의 연승가도 행보에 있어서 가장 시겁하게 했던 팀이 바로 이 미네소타입니다. 96대 99로 미네소타가 졌던 바, 그렇게 이제 3점 차이로 100점 이하로 피닉스를 틀어막은 것, 3점 차이에 접전을 했던 것, 대선전입니다. 지긴 졌어도 대선전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고, 수비가 강한 것은 그동안에 준비가 참 오프 시즌 동안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훈련이 잘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이 미네소타를 보면서 체력적인 준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압박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바운드, 또 디나이, 특히 이제 리바운드는 좀 그렇다고 할지 기복이 있다 손치더라도 디나이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고, 디나이 플레이 잘 되면 스틸은 자연적으로 나오죠. 스틸 이런 것들. 미네소타 일단 요렇게 일단 커버를 치고 가는데 미네소타 쪽을 지금 내심 좀 보고 가는 이런 류의 마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0번 경기는 뉴 올리언즈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워싱턴 인정, 뉴 올리언즈 보기 쉽지 않다. 여기 뭐 워싱턴 오프 시즌 동안에 준비가 잘 된 하위권의 팀 중에서 미네소타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오프 시즌 동안 선수 영입이 아주 알토란처럼 제대로 이루어진 팀은 워싱턴 최고의 영입, 위니드를 영입하고 쿠즈마, 캐럴 영입한 거, 헤럴 영입하고 이렇게 된 거. 워싱턴의 영입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특히 디니드를 확보한 것은 아주 뭐 신의 한 수였다.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다음에 11번 경기는 오클라호마 썬더랑 유타 재즈의 경기. 여기는 유타. 인정할 자리에서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인정하고 갑니다. 이제 게이, 콘리, 뭐 이렇게 클락슨은 뭐 길게 나갔다가 들어온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센데, 그애들이 없을 때도 3판 중에 2판은 이겨가면서 고승률을 유지해왔던 유타였는데, 이제 그들이 복귀하면서 이제 비로소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유타의 모습. 내 외곽의 밸런스, 공격의 밸런스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유타이죠. 자, 유타. 다음에 12번 경기는 샌안토니오랑 애틀란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애틀란타가 수비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지금 수비가 다시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수비되면 됩니다. 어차피 공격은 트레이 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득점 100에서 110, 120, 115 요 정도 수준 가지고서 이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 갖고서 계속 이렇게 고승률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수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지난 시즌에 그 수비가 됐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지난 시즌에 히트를 쳤던 겁니다. 근데 지난 시즌만큼의 올 시즌 들어서 수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진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나오고 있고, 일단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반등 각도 잡아 놓고 지금 일단 반등 추세에 들어섰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자, 애틀란타. 일단 지금은 방향은 애틀란타 쪽으로 잡고 간다. 13번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랑 필라델피아의 경기.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전혀 안 팔리는 거 보십시오. 뭐 해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팔려. 엔비드가 없으니까 전혀 안 팔려. 필라델피아는. 골든 스테이트는 뭐 이제 뭐 커리는 커리대로 여전히 외계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밖에 지난 시즌은 오직 커리만 보고 탐슨도 없고 뭐 이런 마당에 오직 커리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농구였다라면, 이제는 그 밖에 선수들이 이제 무대기로 다 같이 올라와서 성장해주고 있는, 특히 조던풀 모습은 아주 좋죠. 슈팅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노련한 그린 있고,
또 위긴스, 또 포터 이런 선수들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과달라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부상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여기는 골든 스테이트. 프로토의 언더오버 쪽 본다 그러면은 여기를 약하게 보더라도 오버 개념. 다음에 14번 경기는 세크라멘토랑 다음에 포틀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크라멘토를 제가 좀 바닥 복병으로 꼴찌권에 있는 하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복병으로 이 미네소타랑 이 세크라멘토랑 이렇게 좀 봤었는데, 미네소타는 이제 꿈틀꿈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복병 노릇 배당 가치를 해주고 있는 반면, 이 킹스가 좀처럼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력의 상향 평준화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됐어요. 근데 수비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공격은 상향 평준이 됐는데 수비는 뭐 고모양 그대로 아니면은 되레 좀 반치수 하향 평준된 듯한 이런 모습. 일단 기본적으로 백코트에서 좀 많은 속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백도어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뭐 뒤는 안 보고 하는지 계속 백도어가 열리고 있는 모습도 하이라이트만 봐도 계속 그런 모습 많이 나오고, 리바운드도 좀 더 나와야 됩니다. 리바운드도 약하고요. 세크라멘토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때까지 쫓아가다가 또 한 번 딱 놔주면 또 터트리고 들어와서 뒤통수를 치고 또 이러는 게 또 그런 승부의 세계이긴 한데, 자, 포틀랜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포틀랜드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 포틀랜드는 어차피 양포는 살아 있으니까 양포의 슛율을 높여주고 클러치 슈팅의 파괴력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여기 포틀랜드의 리바운드 그래퍼는 누굽니까? 이 너키치가 결국에는 리바운드 그랩을 12 이상 해주는 내외, 뭐 그 정도 정도 해주면은, 그러면은 포틀랜드는 이기는 경기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되는 거죠. 일단 전 이쪽으로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경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